자, 중앙 집권 체제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세계사 할 때도 많이 나왔었죠. 중앙, 결국 중앙은 왕을 말하는 거야. 왕에게로 집권, 권한이 집중되는 체제를 갖추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왕권 강화를 위한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는 과정, 그게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볼 고구려의 주요 왕은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고구려는 태고미고소라고 했죠. 태고미고소의 첫 번째 태조왕 좀 전에 공부하셨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태고,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은 고구려의 9번째 9대 왕이었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2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2세기 후반 정도, 2세기가 거의 끝나갈 때 등장한 왕이었습니다. 이 고국천왕 시기에 와서 실제로 굉장히 고구려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일단 쓰고 나서 선생님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줄게. 수도를 오부라고 하는 5개의 구역으로 나누고요. 지방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라고 하는 5부로 딱딱 나누는 체제 정비를 고국천왕이 시행을 했어요. 자, 이거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엄청나게 질문 많이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5개의 부족이 고구려를 만들었다. 이건 지금 좀 전에도 말했었고 지난 강의에서도 말했었고 많이 말했었어. 자, 그러면 왕이 된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겠어? 나라를 계속 발전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족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부족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고국천왕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일단 부족 명칭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이런 이름이 남아있으면 계속 그 권위가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각각의 부족 세력을요. 지방의 행정구역 5개의 부, 지방을 자 동쪽에 있는 동부, 서쪽은 서부, 우리 고구려 땅의 남쪽은 남부, 중앙은 중부, 북쪽은 북부 이렇게 나누어서 그 5개 부족의 성격을 행정구역 5부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부족장 같은 사람들은 귀족을 만들어줘요. 왕 밑에 있는 귀족으로 만들어버리고 부족적인 5 부족의 성격을 없애고 행정구역 5개로 바꿔버렸구나.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고국천왕이 했다는 거고 수도 5부는 뭐 말 그대로예요. 수도 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 서울 안에서 뭐 노원구, 서초구, 강남구 여러 개의 구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하나의 수도, 국내성을 5 구역으로 나누어서 5부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자, 수도 5부, 지방 5부 체제를 정비한 게 고국천왕이고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임명한 관리들을 각각의 지방에 파견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데만 힘을 쓴 건 아닙니다.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고국천왕은 관심이 많았는데 당시에 고국천왕이 왕위에 있을 때 을파소라는 이름의 신하가 있었어요. 이 을파소가 무슨 건의를 했느냐?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많이 궁핍하다. 그런데 특히 봄에 많이 궁핍하다. 왜냐하면 봄에는요. 겨울에 저장해 놓은 식량도 다 먹어서 떨어지고 이제 막 씨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수확할 것도 없고 계절 중에서 가장 먹을 게 없는 계절이거든. 그래서 을파소가 건의하기를 봄에 나라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좀 굶어 죽지 않게 빌려주고 그리고 그걸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가장 풍성하게 먹을 게 많은 가을에 돌려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했죠. 고국천왕이 옳은 생각이다 해서 가난한 빈민,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고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대법이에요. 봄에 곡식 빌려줬다가 가을에 되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가 진대법이구나. 고국천왕 때 시행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물론 고국천왕 이후에 등장했던 왕들도 계속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갑니다. 말했다시피 기존에 힘이 있었던 이제 군장과 같은 파워가 있는 사람들을 부족의 성격을 없애면서 완전히 왕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귀족으로 편입시켜서 부족의 색깔을 완전 없애는 노력도 계속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태조왕이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차지하게 세습하게 만들었다 했잖아. 근데 이거 부족해 얘들아. 물론 그전보다는 왕권이 강해졌겠지만 진짜 왕권이 강해지려면요. 왕위를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게?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 집안이 왕위를 독차지하면서 왕권이 강해지는 거거든.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처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시스템을 확립하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왕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물려주는 체제. 이런 시스템이 이후에 등장을 하더라.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제 정비 과정에서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나라에서 관리의 등급을 나누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왜 우리 지금도 공무원 시험 준비 열심히 하면 공무원 되잖아. 근데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막 저 위에 있는 고위 공무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공무원의 등급이 9급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해가지고 1급 공무원까지 가는 건데 이 당시에도 관리들의 등급이 있었던 거예요. 공무원의 등급처럼. 어떤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느냐? 왕 밑에 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을 수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수상을 뭐라고 불렀느냐? 고구려는 귀족의 대빵을 대대로라고 불렀고요. 명칭을 만든 거지. 대대로 밑에 이 관리들의 등급을 대략 몇 등급으로 나누었냐면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가장 높은 1등급부터 해서 가장 낮은 등급 대략 10등급까지 대대로가 대빵이고 그 밑에 등급을 한 10등급 정도로 나누었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